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군사 대비태세 등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한일 3국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again, in very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s, notably with the ROK and with Japan. And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 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블링컨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영내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제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ve also made clear that unless and until the DPRK is engaged with us and with partners and allies in diplomacy and in dialogue, that the pressure will continue, it will be sustained, and as appropriate, it will be increased. 블링컨 장관은 이어 대북 억지력과 관련해 미한 연합훈련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방어와 준비태세를 목적으로 한 연합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도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과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확실히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 의사도 다시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has now finished the preparation for another nuclear test, and I think only political decision has to be made. If North Korea ventures into another nuclear test, and I think that it will only strengthen our deterrence and also international sanctions. And it will only isolate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박진 장관은 이어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의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는 구체적인 확장 억제 조치를 논의할 효과적인 기제인 동시에 북한에 단호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미국이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길 원한다고 밝혀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속에 문재인 정부 시절 종료 파기 논란을 빚었던 지소미아의 정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13일 발표한 국제군비, 군축, 국제안보 2022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실제 생산한 핵탄두 개수가 최대 20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한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수치는 미사일 생산 기반 시설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라면서 핵무기 운반에 가장 유력한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 등 가동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수에 맞춰 미사일 하나당 몇 개의 탄두가 탑재될지를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계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아직까지 ICBM용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했다는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ICBM용 핵탄두를 생산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이 45개에서 55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핵 분열성 물질을 비축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이 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핵탄두 개수가 1월 현재 12,705개인 것으로 추산했으며 여기에 북한은 핵탄두 개수 최대 20개로 포함돼 세계 9위의 핵탄두 생산국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새 외무상에 최선희 외무성 일부상을 임명해 향후 외교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를 외교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망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VOA에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협상팀이 만난 최선희 외무상의 인상은 매우 강경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에 대해 독설을 퍼붓는 등 미국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강경파였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도 VOA에 최 외무상에 대해 여러 형태의 미북 협상에 함께했다며 모든 핵 관련 사안을 잘 알고 유능한 북한 외교관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협상 재개를 고려해 최 외무상을 임명했다면 육자회담이나 미북 양자회담, 미한일 3자회담 등 어떤 협상 재개도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야 한다면 최 외무상은 그것도 성공해낼 양날의 검과 같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육자회담 등 주요 협상에 나선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과 이듬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맡았으며 미북 관계가 대립할 때마다 전면에 나서 비난전을 펼쳤고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뒤 김 위원장의 생각을 대변해 대미 비난 인터뷰를 쏟아내는 등 강경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이사회가 개막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의 코로나 발병 상황이 인권 문제를 일으킨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북한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3일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50차 정기이사회에서 개막 연설에 나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의 코로나 위기를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I remain concerned by the likely human rights impact of the reported outbreak of COVID-19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absence of any vaccination rollout, the limited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the precarious food situation, the impact particularly on vulnerable population is likely to be severe. 바첼레트 대표는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코로나 관련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문호 개방을 권고했습니다. Once again, I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lax sanctions to enable urgent humanitarian and COVID-related assistance and encourage the DPRK to open channels for humanitarian support, including the presence of UN staff. 바첼레트 대표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기록 축적과 관련해 한국 법무부와 통일부 등의 기록 보존 방법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설명하는 토의에서 바세바 크로커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는 5억 도스 넘는 백신 등 미국의 지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upport countries in the global fight against COVID-19. We have delivered over 500 million safe and effective vaccine doses to more than 115 countries and economies in partnership with COVAX. 크로커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낮은 백신 접종률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50차 정기이사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8명의 특별보고관들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최종 후보는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학 민주주의 인권연구소 소장이 지명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된 북한에서 주민 30명이 탈북한 뒤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북한을 탈출한 이들 탈북민들은 중국 내 탈북 브로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탈북을 감행했으며 탈북 이후 중국 헤이룽장성 지역에 머물다가 최근 제3국행을 위해 내몽골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중국 공안에게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가 입수한 이동 직전 촬영된 영상에서 탈북민들은 좁은 방에서 단체로 생활하면서 탈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탈북 브로커들은 탈북민들에게 최단거리 탈북 경로와 이동 시간에 따른 비용을 안내하면서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장마당을 통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 코로나로 인한 이동 통제로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탈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북한 내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으로 중국 당국이 강제 북송을 포함해 탈북민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새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력해 이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규탄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길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방사포 추정 발사체를 서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방사포 역량이 유도 기능을 갖추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급으로 진전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의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 역량이 한반도 거의 모든 곳을 타격할 수 있을 수준으로 진전됐다며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군 기지뿐 아니라 민간 지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역량을 진전시킨 초대형 방사포는 유도 기능까지 갖춰 명중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방사포가 유도 기능을 갖췄다면 탄도미사일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사일로 분류해야 한다며 북한의 소위 방사포 역량은 심지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초대형 방사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은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하고 대포병 역량을 개선하는 등 로켓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